안녕하세요. 김창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압승계를 염두에 둔 지분구조 자문하는 건 관련해서 하나 이슈가 된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촬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A, B 기업을 경영하는 피상속인입니다. 아직 상속이 개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떤 플랜을 하는 것인데, A, B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상호 출자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분 구조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회사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직 상속이 좀 멀리 있는 그런 시점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분 구조는 쪼개면 쪼갤수록 장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배당 소득을 활용한 그런 텍스 플래닝을 하려고 그러면 지분 구조가 쪼개 있는 게 유리하죠.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상속이 이슈가 되는, 가업을 승계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이 복잡한 분산화된 이 지분 구조는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거나 그러면 좀 불편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분 구조가 텍스 플래닝 관점에서의 절세 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승계 단계에 가게 되면 경영권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지분 구조를 우리가 진단하고 어떤 플랜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상호 출자가 돼 있으면 서로 지분 구조가 있겠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지분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면 이 지분 구조를 서로 정리를 해서 경영권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다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대안들이 뭐 주식의 양수도도 있지만,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를 통해서 지분 구조를 다시 세팅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소각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소각 대가 받은 금액과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 배당으로 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그럴 때 소각 대가 지급액이 회사의 미처분 이익여금 범위 내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회사의 가치가 좀 높아져서 미처분 이익여금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감자 대가, 소각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문제가 없는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잉여금 범위 내의 소각 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일 테고, 잉여금을 초과하는 그런 소각 대가가 지급이 되면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효과가 분명히 있게 되죠, 소각 당시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를 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잉여금 처분 내에만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관련 내용은 제가 오늘 카페 절세설계 컨설팅,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려놨어요. 자본감소 이익소각 메뉴 보시면 무상감자 대가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제 올려놨고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에 대한 자본감소 두 개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익소각은 유상감자하고 이익소각이 자본감소 일환으로 두 개가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자, 이익소각과 일반적인 자본감소, 유상감자가 있죠. 자, 이익소각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이요, 오늘 본 논점 관련해 가지고는 이익소각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 얘기하겠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잉여금을 초과한 자기 취득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동방으로 이거는 미처분 이익금 범위 내에서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그 주식을 나중에 이익으로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문제가 없는데 자본감소는 조금 틀린 거죠. 유상감자는. 그래서 이익소각 이제 이런 개념인 거고 이익소각 회계 처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시가평가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요 자기 주식을 태워서 없애게 되죠. 없애게 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기 주식을 대변에 떨고 미처분 이익여금을 상계시킵니다. 해서 요 취득할 때 잉여금 범위 내 취득한 요 자기 주식을 잉여금으로 소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상감자하고 차이가 이 보면 자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차이는 둘 다 주식을 소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익소각은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아까 회계처리에서 보신 것처럼 잉여금을 제거시키죠. 유상감자랑 조금 다른 점이죠. 감자 한번 보면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주면서 회계처리를 바로 보면 이렇게 하죠. 자, 아까 이익소각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걸 소각할 때 자기 주식을 제거하면서 미처분 이익여금을 제거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감소는 유상감자인 자본감소는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자 차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자 차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자 차손은 향후에 감자 차익이 생길 때 우선 상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한 후에 잉여금 처분, 결손금 처리에 준해서 결국은 이것도 감자 당시에는 감자 차손으로 처리가 되지만 잉여금이 있다 보면 이제 그거랑 제거시켜 가지고 상계 처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잉여금을 감소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길 텐데 문제는 감자 당시에 잉여금 범위를 초과할 때 이제 그때 그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좀 전에 온 책 얘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카페 내용 참조해서 보시고 이게 이제 금액 글자 크기가 작아서 제가 이걸 키워서 특정 기업에 대한 사례이긴 한데 뭐 큰 거래에 대한 개요만 있는 거여서 뭐 유튜브 촬영해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의 개요는 자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A 기업에서 배당을 할 때 그 기업의 주주가 B 기업, B 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A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B 기업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A 기업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대한 과세된 그 배당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되고 B 법인이 배당 받을 때 배당 소득세가 또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두 번 법인세가 과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주는 게 이중과세 조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는 그로스업 방식을 하고 있죠. 그로스업 한 다음에 배당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고 있고 자 법인 주주한테는 비법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배당금 수익 중의 일부를 일금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법령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국 법인이 다른 내국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이익 받을 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면 법인세법 16조에 따라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도 입금 불산입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죠. 요 법인세법 16조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의제 배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입금 불산입액은 받은 수입 배당금 중에서 출자 비율에 따른 입금 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입금 불산입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출자 금액에 따른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피출자 법인에 대해서 50% 이상 출자했다 그러면 100% 입금 불산입 해주죠. 그래서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20% 이상 50% 미만 출자했을 때는 80% 입금불산입 해주고요. 20% 미만일 때는 30%를 입금불산입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가 유상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게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냐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18조의 2에서 법인세법 16조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도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대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보면 요게 법인법 18조 2항이죠. 여기 보면 법인세법 16조 요것도 입금불산입 대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법 16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으로 보는 의제배당 내용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요 1호에 있는 겁니다. 법인법 16조 1항 1호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관련된 것도 의제배당에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의제배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얘기도 보면 주주인 내국법인이 그 법인 주주가 그 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받은 대가는 그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입금 발음이 자꾸 꼬이네 오늘.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면 검토할 것도 없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감자로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그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범위에 대한 겁니다. 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은 다음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요. 입금불산입 배제 대상을 18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요거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은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자 이제 대개는 뭐 오래 보유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자본거래를 만들어 가지고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 3개월 요 기간을 고려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자 8호에 의제배당,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자본의 감소로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법인 주주를 얘기합니다. 취득한 재산가액이 요게 이제 자본의 감소로 법인 주주가 취득한 재산가액 이게 이제 그 의제배당 감자 대가를 받는 법인을 얘기하겠죠. 그 법인이 당초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등 금액 등 피출자 법인의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 그 회사입니다. 필출자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하는 배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배당 금액이 시행령 17조에 2에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자본감소로 인한 겁니다. 자본감소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상감소로 감자 대가를 받은 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그 피출자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지급하는 그 대가가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이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냐에 따라서 입금불산입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유권에서 얘기 내용을 보면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법인이 법인 주주가 피출자 법인 그 배당하는 회사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령하는 그거는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법인세가 과세 된이에요. 될이 아니고 리을이 아니고 니은. 과세된 잉여금.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감자하는 당시에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 범위 내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입금불상 규정을 다 적용해주면 잉여금을 초과하는 감자 대가라고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잉여금 범위 내에서 입금불산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는 과세된 잉여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행정해석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하는 거는 입금불산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견을 보면 이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자, 법인세법 16조에서 의제 배당도 정하는 의제 배당도 자 기본적으로 입금불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감자 대가가 미처분 이익금 범위 내인 경우는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이겠죠.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금불산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상감자 대가가 지급이 됐을 때, 그러니까 과세된 잉여금과 과세될 잉여금 앞으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세될 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과세된 것만 입금불산이 해주느냐 아니면 그 전체에 대해서 입금불산이 규정을 적용해 주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시행령 시행령이 아니고 법인법 18조 2항 8호에서는 자본의 감소 조인 내역부인 취득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등 소득세 과세지 아니한 법인세가 과세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물리 해석을 하게 되면 유상감자 대가가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어도 의제배당 수입시기일 이 자본감소 결의일이거든요. 현재 법인세가 과세지 않은 금액일 테니까 수입배당금 입금불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감자 당시에는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될 그런 잉여금으로 입금불산 적용해 줄 것 같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회사가 결손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후에 이제 그러면 입금불산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조금 보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판단한 상태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유상감자 할 때는 미처분 이익금 범위 내에서 감자 계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의 금액이라도 요 초과하는 금액 등은 그 미처분 이익여금을 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뭐 잉여금이 혼자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손금 처리에 준회해서 관리해야 될 그 감자 차손을 관리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현금 배당을 하는 뭐 그런 구조가 막 짬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별도로 회계 처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 차손 회계 처리 보면 아까 보셨죠. 이렇게 감자 차손으로 처리하게 돼 있죠. 이 차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잉여금을 뭐 대체부로 관리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회계 처리는 아까도 보셨죠. 그래서 감자 차손이 생기면 차익과 우선 상기하고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에 준해서 잉여금으로 서로 삼각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요 내용 참조하시고 실무에 의사결정할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